메타버스 세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를 발표를 준비한 2019-1318 김지후라고 합니다. 메타버스 세상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이번 발표에서 메타버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메타버스의 정의를 설명해 드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현재 메타버스 활용 사례와 느낀 점까지 말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총 7시간 중간고사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잘 해보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의 정의에 대해서 요약하자면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일컫는 말로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메타버스는 5G 상용화에 따른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추세 가속화로 점차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의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세계를 가리킵니다. 가상세계란 가상세계한 VR을 말하는데요.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을 말합니다. 머리에 장착하는 디스플레이 디바인 HMD를 활용해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는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그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바타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는데요. 아바타는 내려오다, 통과하다라는 의미의 산스크리어와 아래 땅이란 뜻의 철의 합성어입니다. 원래 분신, 화신을 뜻하는 힌두어인데 지금은 사이본 공간에서 자신을 대체하는 캐릭터를 말합니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갑자기 출현한 메타버스의 화제성은 시간이 지나도 수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이 확장된 추세인데요. 예전 2020년에는 메타버스 시장이 950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2025년에는 4천억 정도로 시장이 커질 거라 예상하고 있고 30년에는 1조 5천억 정도로 커질 거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슈들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인해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선 뒤에 계속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SNS계 공룡 페이스북은 수년 내 메타버스 기업으로 전향한다는 포부를 밝혔었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 등 세계 주요 정보통신 기술 기업도 이에 관련 기술을 확보하려고 열을 올리고 있죠.
메타버스에 대한 전망도 밝은데요. 영국의 다국적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가 추산하는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는 2030년에는 1조 5천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오늘날 메타버스의 이름을 다시 꺼낸 것은 엔비디아의 CEO 젠 황입니다. 엔비디아는 그래픽카드로 시작해 인공지능, 반도체 업계의 패권을 다투고 있는 회사인데요. 2020년 10월 6일에 열린 GTC 기조연설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며 메타버스 시대를 선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엔비디아는 당시 가상세계를 넘나들며 협업하고 실제 물리법칙에 근거한 실시간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옴니버스 플랫폼을 선보인 바 있죠. 자신들의 기술이 메타버스를 구현할 것이라고 야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메타버스의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개념이란 아까 말했듯이 가상 또는 초월을 뜻하는 메타에서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가 붙여 만들어진 말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안에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사회, 경제, 문화 등 현실 활동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도요. 메타버스란 현실과 상호작용하거나 현실의 기능을 영위할 수 있는 가상 또는 초월 세계입니다. 여기서 메타의 해석을 두고 가상 세계냐, 초월 세계냐 꼭 양분해서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현실이 아닌 가상의 세계든 현실을 초월한 세계든 현재 우리가 다른 세계로 구현하고 작동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입니다. 먼 훗날 디지털 기술이 아닌 무언가로 가상 세계를 만들거나 현실을 초월한다면 모르겠지만 당분간 메타버스 세계란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어, 메타버스는 가상 세계에서 인간과 사회에 필요한 기능을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현실에서도 가능했지만 가상 세계에서도 가능해진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나중에 예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는 사전적으로 정의되거나 합의된 용어는 아닙니다. 앞으로 기술의 수준과 적용 영역이 발전에 따라 현재 못 박아 정의하기 모호한 회색 영역이기도 하죠. 하나로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아직 정확히 정의된 그런 게 없죠. 앞서 짚었듯 메타버스는 항상 대상, 속성, 다양한 프레임에 지칭할 수 있으며 개인의 관점에 따라 그 의미를 매우 이성적으로 확대해 늘어놓는 것도 가능하죠. 애초에 소설 속 세계관에 등장한 용어이기도 하고요. 핵심은 현실이 아닌 가상세계에서 구현하는 현실적 기능입니다. 메타버스는 기존의 가상세계 개념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하는데요. 발전했다는 것은 현실과 경계를 허물기 시작했음을 말합니다. 어, 게임 속에서 콘서트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를 사고 판다던가 그런 걸 얘기하는데요. 과거 가상세계는 현실과 경계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는 어, 점점 기술의 발전으로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향까지 오고 있죠.
그래서 이들을 포섭하고 개념을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주목된 것이 메타버스입니다. 온라인이나 디지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진다는 소리죠. 저희가 점점 옷을 가서 입어보고 사는 것도 많지만 점점 인터넷 쇼핑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뭐 웬만한 쇼핑 같은 거는 보통 인터넷에서 사서 주문을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네. 이제 현재 메타버스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고유 영역으로 이루어졌던 경제 활동이나 아니면은 공연, 사회적 모임 등 가상세계에서도 제법 훌륭하게 수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그 집에서 자택근무하는 경우가 많아졌었는데요. 자택근무할 경우 어, 인터넷으로 만나 화상 회의도 하고 그런 것을 넘어 아예 자택에서 아바타를 통해 같이 거기서 모여서 일할 수도 있고 나중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랑 비슷한 것으로 멀리 있는 사람과 사회적 모임을 가질 때 메타버스 안 세상에서 자신의 아바타로 친구들과 대화하며 사회적 모임을 가질 수 있고요. 어,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어떤 가수는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콘서트도 열게 됩니다. 메타버스를 연구하는 단체인 ASF는 메타버스를 구현 공간과 취급 정보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가지 네 가지 유형에는 증강현실, 라이프 로킹, 거울 세계, 가상 세계로 대충 네 가지로 유형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각 유형은 독자적으로 발달했으나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라 서로를 연계되며 이용자의 경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합되고 공진화를 하며 구현되는 것으로 바로 현재와 미래의 메타버스입니다. 가상현실에 대한 아까의 정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활용에 대해서는 이 링크를 통해 제가 정보를 아까 그 네 가지를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그 네 가지를 설명한 거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강현실이란 AR을 말하는데요.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현실의 CG나 시청학적 장치를 더 씌워서 가상세계를 덧붙입니다. 현실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감각을 증강시키는 게 목표로 실제 공간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현실 세계로 확장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포켓몬고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로 포켓몬 있는 데를 보면서 포켓볼을 던지는데요. 어, 그 시청학적 그 그냥 대표적인 예가 포켓몬고입니다. 라이프 로깅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자면 개인이 현실에서 활동하는 정보가 가상세계로 연결돼 통합되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SNS나 브이로그, 일상적 경험, 정보를 기록하거나 저장한 세계도 포함이죠. 그 밖에 워러러브 디바이스로 신체 데이터를 연동하는 일도 라이프 로깅에 속합니다. 다른 하나는 거울 세기라고
거울 세계인데요. 가상 공간에 외부의 환경 정보가 통합된 구조입니다. 현실 세계를 가상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구글 맵이나 배달의 민족, 줌 같은 원격 회의가 거울 세계의 예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가상 세계를 말하는데요. 현실과 별개로 작동하는 완결된 구조를 갖춘 가상 세계, 가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개인은 완전히 가상으로 구현된 가상 세계에서 생활할 수 있죠. 로블록스, 제페토, 포트나이트 등 온라인 게임과 영화, 레디 플레이 원 등의 우리에게 친숙한 가상 세계입니다. 메타버스를 떠오르게 한 세 가지를 어, 들 텐데요. 하나는 언택트, 그다음에 기술의 발전, 디지털의 전환입니다. 이 코로나19를 가든 함께하든 언택트 기조엔 어쨌든 한시적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시대의 흐름입니다. 쉽게 말해 디지털 전환.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사회 전반에 적용해 전통적 구조에 혁신하는 것을 말하죠. 여기에 화두로 떠오른 게 기업 경영입니다. 신기술을 통해 그간 물리적으로 운영했던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거나 디지털로 결합하는 게 주요 방법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과거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분야를 선정할 수 있죠. 엄밀히 말해 컴퓨터와 인터넷이 상용화되며 서서히 일어나던 현상입니다. 그러나 전환으로 일컬만큼은 산업 전반에 적용하거나 핵심 데이터를 모두 디지털하기엔 쉽지 않죠. 그러다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관리 기술,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대대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존 AI 디바이스 알렉사라든지 모바일 앱으로 매장 주문 및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 스타벅스 사이렌 오더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장 통 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사례는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해 세계적인 OTT가 된 넷플릭스겠고요. 네 가지 요소,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 가상 세계가 매끄럽게 융합되는 시점이 와야 보다 선명한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그려질 것 같습니다. 어, 기술 체인으로 형성하는 메타버스 시장은 선점 과제는 기술 발전인 셈입니다. 게다가 이 네 가지 요소를 상용화하고 나아가 융복합해 구현하려면 수준도 수준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기술도 필요한데요. 어, 메타버스가 소수의 산업에 의해서가 아니라 ICT 밸류 체인이 유기적으로 구축할 때 구현됨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는 메타버스는 이들의 기술이 집약되는 시장이기도 하죠. 그 네 개의 기술이 집약되는 시장이요. 어, 앞서 그 기술들을 풀어 말하면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모바일 및 웨어러블 하드웨어 플랫폼, 초고속 통신 플랫폼, 시스템 반도체 등입니다.
디지털 세계의 감각을 메타버스로 영역에 확장하려면 VR과 AR, 나아가 MR, 그리고 XR을 실현한 하드웨어 플랫폼이 나와야 하고, 현재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나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이에 속하죠. 여기서 MR은 VR과 AR을 혼합한 개념으로 아이언맨 시리즈의 인공지능 비서 자비스가 띄워주는 화면이 예인데요. 현실 세계의 증강현실을 보이게 하는 진모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XR은 확장현실이라고 하는데요. VR, AR, MR의 총칭을 말하며 새로 나올 모든 기술을 아우르는 상위 카테고리,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카테고리입니다. 메타버스 수준의 가상세계를 구현하려면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및 커뮤니티 플랫폼 기술도 요구되고요. 이에 아우르는 인프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빅데이터 관리, 시스템 반도체, 초고속 인터넷 등 첨단 통신 장비를 들 수 있죠. 메타버스는 이 ICT 산업에 포함된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아직 많은 개발이 필요하고 되게 많은 분야에서 모여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서 메타버스 하면 NFT에 대해서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NFT란 대체 불가 토큰인데요. 디지털 데이터에 고유성을 부여함으로써 천문학적 가격으로 거래되는 뉴스도 보셨을 텐데요. NFT의 중요성은 각 고유값이 지니고 있어 복제가 불가능하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기에 거래가 간편하고 안전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에 예전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요. 이게 NFT 기술을 이용한 대체 불가능 토큰입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대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둘 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하여 NFT 정보로 소유주, 날짜 기록되는 과정을 통해 고유성을 부과하죠. 유일무이함이 증명하는 서명인 셈입니다. 이 차이 때문에 하나는 디지털 화폐로, 하나는 디지털 자산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중 금융을 거치지 않은 스마트 거래로 발전할 수 있는데요. 이는 그렇다면 시장 경제를 수행하기에는 스마트 거래로는 메타버스 세상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겠죠? NFT를 이용하면 메타버스 내 데이터 자산으로 소유할 수 있고 이를 다른 메타버스로 옮기거나 거래하는 데도 용이합니다. 가상세계 구축은 참여자에게 동기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이는 가상세계의 지속 가능성 및 순환 구조를 보장하는 강력한 동인이 되죠. 마치 유튜브 크리에이터 수익 구조를 만들어 자체 선순환을 유도하고 빅히트를 친 것처럼요. 이와 유사하게 로블록스에서는 자체 화폐 로벅스를 실제 돈과 맞바꿈으로써 소익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NFT는 모든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기에 다른 메타버스 플랫폼에 두루두루 사용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플랫폼 간에
통일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활용되려면 그래야 되고 상호작용의 폭을 넓히고 범용성이 커야 많은 사람들이 쓰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활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했던 많은 메타버스를 기반한 게임들이 많은데요. 한국에는 제페토가 있습니다. 게임은 아니고 게임은 아니지만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SNS 서비스입니다. 나만의 아바타로 가상 공간을 이곳저곳 누비며 타인과 소통하며 주요 이용층은 10대입니다. 지난해 기준 2억 명의 글로벌 가입자 중 80%를 미성년자가 차지합니다. 젊은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콘텐츠는 주로 엔터테인먼트, 소셜 활동, 사용자 창작 콘텐츠 등입니다. 지난해 YG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서 120억, JYP부터 50억의 투자를 받은 배경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K-팝 스타 블랙핑크를 가상 팬 사인회와 아바타 공연으로 4천만 뷰를 넘게 찍었죠. 이러한 영향력 때문에 제페토에는 현실 기업들이 다수 입점했습니다. 구찌, 나이키, 디즈니 등 매장을 열고 의상과 액세서리를 판매하며 한강을 배경으로 한 CU, 제페토 한강공원 정도 영업을 합니다. 아이웨어 브랜드 젠틀몬스터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제페토의 체험 공간을 마련했죠. 유저가 제품을 믿거나 사용해 보는 일도 가능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들 기업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고객으로 자라날 청소년들에게 브랜드 각인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로 아까 콘서트를 얘기했었는데요. 그게 이 게임인 포트나이트에서 실행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배틀 로얄식 슈팅 게임입니다. 총을 들고 막 싸우며 그런 막 건물을 짓고 그러면 싸우는 게임이었는데요. 근데 미국의 유명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공연이 어렵게 되자 포트나이트 안에서 콘서트를 열었고 소위 대박이 납니다. 총 45분의 공연을 통해 총 약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220억을 벌어들이는데요. 분당 5억을 벌어들인 셈입니다. 이는 그의 오프라인 공연 대비 10배 이상의 매출로 당시 접속자는 최대 1230만 명, 누적 관람수는 2770만 명에 달했죠. 이에 포트나이트 개발사 에픽게임즈는 아예 공연이나 참가형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는 휴식 공간인 파티 로얄 모드를 정식으로 만듭니다. BTS도 포트나이트 파티 로얄 모드로 다이너마이트 안무를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임, 저희가 다 알 것 같은 게임인데요. 마인크래프트와 동물의 숲입니다. 이 게임 역시 코로나로 특수를 누렸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2020년 누적 판매 2억 장을 돌파해 단일 게임
사상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게임으로 등재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출시한 동물의 숲은 엔택트 붐에 중국발 생산 차질 이슈까지 겹쳐 한때 프리미엄까지 붙은 과거가 있죠. 출시 직후 월 판매량이 500만 장을 기록했습니다. 콘솔 게임 사상 최대 월간 판매량이죠. 두 게임 모두 가상세계 구현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로블록스와 콘셉트 면에서 유사합니다. 블록으로 이루어진 플랫폼 게임이며 이 안에 세상을 자유로이 제작하고 다양한 탐험과 생활을 즐기는 게 가능하죠. 인터넷 방송 스트리밍으로 활발히 이용돼 어린 아이들에게도 매우 친숙한데요. 이 때문에 월드비전은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삶을 체험할 수 있는 마을을 마인크래프트로 건설하는가 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는 마인크래프트 청와대 맵을 만들어 아이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숲은 나만의 숲을 꾸며나가며 생활하는 게 주요 콘텐츠인데요. 경험 측면에서 가상세계 구현도가 매우 뛰어납니다. 닌텐도라는 거대 회사의 작품이며 이는 이미 존재하던 타이틀이기에 게임적 완성도나 비주얼이 매우 훌륭한데요. 이에 힘입어 다른 사용자를 자신의 섬으로 초대하거나 다른 사용자의 섬으로 놀러갈 수 있는 소셜 요소가 각광받기도 했습니다. 발매 초기에는 홍콩 민주화 시위를 벌이거나 결혼식을 제안하는 모습도 발견되었죠. 미국 대선 때 바이든 당시 대통령 후보가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비주얼적 강점이 있다 보니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발렌티노는 신상 패션쇼 무대를 동물의 숲으로 이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제 기업으로는 LG가 울트라 TV를 홍보하는 올레드 섬을 만든 게 대표적이죠. 메타버스와 함께 주목받는 플랫폼 게임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게임이 아니라 플랫폼을 만든다. 게임 제작의 전통적인 문법에 꽉 차여진 세계관과 일반형 구조입니다. 제작자는 매력적인 스토리와 플레이 동선을 제공하고 유저는 이에 따릅니다. 그러나 이 위의 세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색깔이나 콘셉트 정도는 차별점을 주고 세계관을 열어둡니다. 오히려 다중 세계를 지향하고 새로운 장을 표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저는 특정 세계관을 수행하는 캐릭터로서 접촉하는 게 아닌 현실의 나를 연장하는 부캐, 아바타의 기능을 합니다. 플랫폼만 제공하고 유저에게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는 점도 특징입니다.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자체 태블릿도 제공하며 여기서 게임의 정체성이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현실 가상세계에서 현실과 연동되는 경제활동,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은 유저의 참여 및 플랫폼의 지속성에 강력히 동인됩니다. 이와 공급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성장하는 양면시장 네트워크 효과죠. 로블록스는 현재 이를 가장 충실히 구현하고 있는 플랫폼 게임입니다. 로블록스가 메타버스를 가장 충실히 구현한 사례로 얘기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활용으로는 가상현실에서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면 비용 절감과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 협업과 수정도 바로바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 자동차 같은 거를 구현할 때 다른 회사와 그냥
외국에 있는 회사와 바로바로 보면서 바로바로 수정도 가능하고 협업도 미팅으로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 세상에서 만나 할 수도 있는 거죠. 현장 관리에도 용이하며 많은 이용이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BMW는 가상 공장 체계를 도입했고요. 시뮬레이션에 가상 엔진을 활용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일이나 사무실을 메타버스 세상에 구현하는 것도 있었는데요. 집에 화상통화 같은 걸로 해놓고 집에 편안하게 앉아서 어, 업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이런 게 많이 늘었었는데요. 가상 협업 툴도 발전하고 이에 어, 가상 업무 공간을 대체하는 시도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각광받고 있던 게 게더타운인데요. 게더타운의 핵심은 뛰어난 상호작용에 있습니다. 아바타를 움직이면 실제로 대상과 교류할 수 있죠. 다가가면 화상 채팅이 켜지며 멀어지면 다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도 들리지 않죠. 거리도 미묘한 것이 5발자국 정도로 구현해 놨습니다. 이에 밖에 회의실로 이동하면 회의 기능도 켜지도록 하고 각 업무 기능에 알맞게 연동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실제로 직방은 오프라인 미팅 공간을 직방 라운지 외 오프라인 사무실을 없애고 게더타운으로 출근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지나도 유지한다고도 하죠. 이의 장점으로는 손으로 일일이 하거나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기술을 가상현실에서 바로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러면 변화는 무궁무진하며 우리나라 모든 회사가 오프라인 사무실이 아니라 게더타운으로 출근한다고 생각하면 매우 매우 좋겠죠? 예, 저희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대충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많은 이번에 알아보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음, 점점 이런 것을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 다음에는 더 발전된 나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